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시어머님의 어이없는 요구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채 되지 않은 새댁이며 남편은 30대 초반, 저는 20대 후반으로 아이는 없고 계속 맞벌이를 해오던 중 얼마 전 저한테 좋은 기회가 생겨 집에서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며 제가 하고 싶던 공부를 하게 되어 미래를 좀 더 윤택하게 끌어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시댁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님은 올해 50대 초반으로 30대 초반에 신랑의 친아버지와 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시댁의 큰아버지 댁에서 같이 사셨지만 시집살이가 고되어 결국 어머님의 앞날을 찾아 떠나셨어요. 친아버지가 빚만 남겨놓고 떠나셨고 당시 굉장히 부유하던 큰아버지는 그 빚을 갚아주시고 전원주택 2층을 내어주셨대요. 부산이 고향인 남자를 만나 당시 12살이던 신랑과 10살이었던 도련님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재산이 꽤 있다던 남자한테 속아서 재혼을 하셨으나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 빚만 잔뜩 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도련님을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잡으려 들고 술 먹으면 가스를 터뜨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셔서 항상 술 드시면 집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이 배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힘들었는지 남편은 고등학교를 먼 타지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정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교는 서울로 와서 다니게 되어 큰 집에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도련님은 서울에 좋다 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으나 수능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본인이 지원하던 학교 중 최하위였던 부산대에 합격했대요. 그런데 1년만 재수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재수를 결정하였으나 수능 마친 후 형을 보러 서울에 잠시 왔을 때 집을 떠난 그 행복에 젖어 결국 서울 큰집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시댁 큰집의 사촌 큰형은 당시 스트릿의류 브랜드를 크게 하고 있었고 그 일을 남편과 도련님이 함께 하게 되었으며 저는 대학생 때 그 회사에 알바로 들어가 일하다가 남편과 5년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고요. 단 그동안에 저희 어머님은 부산 아버지가 데리고 온 딸을 10년 넘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 부산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하셔서 어머님과 아들들이 다시 합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빚을 내어 아파트를 해드리는 바람에 그 빚을 저희가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올라오신 지 6개월 되었을 때 어머님께 애인이 생기셨습니다. 공사 현장 총괄하시는 분인지 설계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에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버시는 분이고 어머님의 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저씨를 만나고부터 조금 이상해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하시고 늘 남을 배려하시던 분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 저희 결혼 앞두고 2월 설 때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설 때 무슨 요리 해올 거냐? 무슨 요리를 할 줄 아냐? 부터 해서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는 원래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어려워해야 된다는 둥 아저씨가 그러던데 너는 왜 설거지를 안 하느냐고 그러더라? 근데 그건 부산 아버지도 그러셨어. 너는 좀 곰 같아. 여자는 여우처럼 굴어야 돼. 등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초대받은 손님이기에 상을 같이 차리고 치우곤 했지만 부엌에 직접 들어가서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이라 너무 황당했지만 신랑과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니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5년 연애 동안 한 번도 안 그러셨던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아저씨가 부추겼나? 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동안은 내가 여자친구였고 이제는 집안 사람이라 생각하셔서 하시는가 보다 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신혼집 집들이 어머님 생신, 아저씨 생신, 도련님 생일, 그 외에 한 달에 2번씩 어머님, 아저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번 추석, 저희는 늘 명절 당일 11시에 시댁 큰집에서 모여요. 저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시댁은 기독교인지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항상 큰집에 자라라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번 추석에는 저한테 그래도 너희가 결혼을 했으니 큰집 위주가 아닌 내 위주가 되어야 한다. 나한테 명절 전날에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다음날 같이 보내고 큰집은 저녁에 가라고 하셨지만 저녁에 큰집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희는 시할머님부터 해서 다 돌아야 하고
큰 집은 큰아버지가 왕이신데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님도 그 시집살이가 고되어 집을 나가셨는데 뻔히 그 집 풍습을 아시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큰 집에서는 어머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오셨으니 어머님 모시고 같이 오라고 그러시는데 어머님 절대 가지 않으시죠. 아저씨랑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데 큰 집에서 그거 알면 또 한바탕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명절 당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당일에 큰 집 들렸다가 어머님 댁에 가기로 했고요. 토요일엔 친정에 먼저 갔지만 저는 남편과 상의 후 남편의 컨디션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미리 다 다녀와서 후딱 해치운 뒤 둘이서 쉬고 놀고 싶다길래 친정은 언제 가도 뭐라 하시질 않으니 그냥 친정 먼저 후딱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무 날도 아닌 그냥 휴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니들은 엄마를 무시한다. 며느리 너는 시집을 온 것이니 본가에 먼저 와야 한다. 라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흥분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다부터 시작해서 어디 며느리가 감히 친정부터 가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게 저는 남편과 시댁을 배려해서 덜 중요한 날 시댁에서 덜 중요하다고 하는 친정부터 다녀온 것인데 그리고 추석 당일 낮에 와서 새벽 가까이 시간을 보내는 중이고 다음날까지도 같이 있기로 했는데 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신 걸까 생각하며 혼자 있는 엄마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을 든다고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저씨가 오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강아지 하면서 엄마 무시하냐고 욕하시더라고요. 아저씨 뒤에 숨어서 저희를 조종하라는 것 같은 어머님이 상당히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저희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700만 원을 주셨어요. 솔직히 저희는 처음에 안 받겠다고 그랬지만 어머님이 어른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게 되었지만 어머님 앞으로 목돈을 모으고 있던 터라 그곳에도 적지 않게 넣어두게 되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돈으로 협박을 하시기 시작했고 이런 식이면 나는 지갑 못 연다. 니들 엄마한테 힘든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친엄마한테 고민 이야기도 못하나요? 이야기하면 무조건 도와달라는 건가요? 저는 늘 일이 있을 때 친정엄마의 조언이 필요해 상의하지만 한 번도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신랑도 마찬가지로 둘 다 없는 집 자식으로 도움 안 받고 결혼했으며 도움 필요로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며느리 노릇도 안 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려고? 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저 며느리 노릇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된 도리는 분명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셨는지 저희 보고 그냥 가라고 하셔서 나왔지만 그 와중에 설거지는 또 하고 나왔고 어머님이 배웅을 해주시던 중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여자인 게 죄인이에요. 결혼을 하니 여자라는 이유로 낳아준 부모님도 뒷전이 되네요.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나도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어 라고 하시길래 꼭 대물림하고 싶냐고 혹시 딸이 있으셔서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난 딸이 없어. 난 아들만 둘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마지막으로 차 타기 전에 아저씨가 아닌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했어요. 부산 아버지는 그래도 서류상으로라도 아버지였기 때문에 오빠가 싫어도 보기야 했겠지만 만약 오늘 일로 오빠가 아저씨가 싫어서 안 보겠다고 하면 어쩌실 거냐며 남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아저씨가 중재를 해주시거나 모른 척을 해주셔야지 어머님을 더 부추겨서 이런 사단을 만드신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랑이 저한테 말했는데 여보가 처가댁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나도 집에 가면 편하고 싶은데 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아저씨 때문인데 솔직히 어머님 생각하면 답답하고 저희 남편 속에 상처를 쌓아두고 말하지도 못하고 마냥 저러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네요. 어머님이 아저씨 앞에서 평소에 아들들의 위신을 세워줬다면 아저씨가 어머님의 아들한테 저렇게 막 대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식들 속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늦게 군대 가서 지금 군 복무 중인 도련님은 엄마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도련님 말로는 엄마가 어찌 살아왔는지 봤으면서 그러냐고 했는데 그런 본인 형제들이 어찌 살아왔는지 엄마도 봤으면서 어떻게 큰 집을 나중에 가라고 할 수 있는지 결국 그렇게 만든 건 엄마 아니냐며 그렇게 억울했다면서 왜 형수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냐
엄마가 또 저렇게 아저씨 말만 들으면 나는 저렇게도 엄마랑 못 산다 그랬대요. 다음 주쯤에 신랑과 저, 어머님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지만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진지하게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